(2022년 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핵, 대한민국과 핵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2018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핵무기가 없죠. 비핵화 국가죠. 그걸 보증해준 각서 보증국은 단지 우려만 표시할 뿐.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노태우 정부가 북한하고 맺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휴지 조각이 됐다. 민스크 협약뿐만 아니라 이것도 휴지 조각이가 됐다,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자 우크라이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6조를 이행하라 라는 게 소집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뭐냐?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서명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에서 프랑스하고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세 나라가 서명한 겁니다. 정식 명칭은 날짜를 넣어서 1994년 12월 1일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A/49/765. 그냥 각서입니다. 각서. MOU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약도 아닙니다. 근데 국제정치에서 조약은 무슨 의미가 있고 각서라고 무시할 수도 없죠. 우리는 미국과 맺은 미사일 양해 각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한 바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양국의 국회 비준을 받은 조약도 헌신짝처럼 버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를 왜 맺었느냐? 1991년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세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합니다. 주 대상이 어디였는가 하면,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15개 공화국이 생깁니다. 그 중에 소련을 제외한 14개 공화국이 갖고 있던,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들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우크라이나이죠. 그런 핵무기를 러시아로 보내서 폐기하는 겁니다. 즉, 소련을 이루던 여러 공화국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보내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갖지 말라.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이 붕괴됐을 때 핵폭탄 5,000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죠. 중국, 영국보다 많았습니다. 그러한 핵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너희의 안전은 지켜주겠다라고 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맺은 겁니다. 영국도 참여했죠. 그래서 6조를 보게 되면, 1항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누가 침공하는데 유엔 헌장에 따른 침공이 아닌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은 유엔 헌장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경제적 강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지금 경제적 강압을 하고 있죠. 누가? 러시아가. 왜? 말이 안 되니까. 무엇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름과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것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 헌장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유엔이 평화유지군은 허용합니다. 자기네가 인정한 평화유지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평화유지군이 있는데,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평화유지군 형태로 러시아는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위협을 받으면 안보리는 직체 없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뭔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없죠. 그런 내용 등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보리를 열어도요, 러시아가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뭘 믿고 이렇게 핵을 포기했는지 어리석죠. 근데
포기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버거운 무기였거든요. 그게 반정부 세력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는 뭐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니까 감당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앉을 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그 자리를 감당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에 눌려서 악몽을 꾸고 아바타처럼 행동하게 된다. 뭐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런 걸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한 다음에 나라 꼴이 러시아도 그렇지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전에서 2018년이 됐을 때, 그때 이미 2014년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겼고 지금 돈바스 지역 그 두 개의 주도 절반 이상을 뺏긴 상태였죠. 그때서야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책임진 뭐 위원장, 이름이 너무 깁니다.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 실수였다.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영토의 안전성을 대가로 세계 3대 핵전력을 가졌지만 그걸 넘겼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의 안전을 각서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보증했던 다른 국가, 미국과 영국은 단지 우려나 표시하고 있다.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를 했을 때 미국은 굉장히 칭찬을 해줬고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박수 쳤고 전 세계가. 근데 그때의 박수가 지금은 비수가 돼서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했지만 잘 견뎠어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죠. 그리고 지금쯤 제가 노태우, 그 뒤를 이은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했던 그 비핵화는 옳았느냐고요. 우선 노태우한테 좀 따져야 됩니다. 참 낭만적이고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는 먼저 냉전 종식되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북한도 핵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비핵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듭니다. 그 내용은 6조로 되어 있는데 1. 핵무기의 시험, 제조, 갱산. 시험하고 제조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걸 계속 생산하는 거죠. 접수, 뭐 미국이 보내는 핵무기를 받아들인 거. 보유, 저장. 보유하는 거는 갖는 거고, 저장은 외국이 보낸 거를 잠시 갖고 있는 거고. 배비, 사용을 아니한다. 북한도 하지 말라. 그런 내용 등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등등입니다. 이거를요, 지금 주사파 386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간의 9.19 공동 합의를 국회 비준을 하자 뭐자 막 이런 막 주장들을 펼치고 그랬는데요. 비준을 하면 북한이 지킬 것 같죠. 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리는 국회 비준을 거쳤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았고 북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걸 서로 바꿈으로 해서 바로 시켰습니다. 조약처럼 바로 시켰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같이 이루어졌던 것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게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과거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고, 그리고 한 20년,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독 연방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양독 조약을 다시 맺죠. 그래서 통일이 된 걸 보고 우리도 남북한이 기본조약을 맺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조약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형태로 이미 노태우가 다 맺었습니다. 91년 12월 13일 맺었고 92년 2월 19일 발효시켰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비준만 안 했을 뿐이죠. 이러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하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까지 거쳐서 발효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북한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국가 단체인데 걔네들하고 협상해서 뭔가 합의를 하고
또 비핵화 공동선언처럼 비준을 받는 게 참 웃긴데, 너는 인정하지 않는 자야 하면서도 서로 합의를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전에 들어간 나라가 서로 인정 안 하지만 잠시 우리 사격 중단하자, 휴전하자, 정전하자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6.25 정제 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더 올라가면은 제주 4.3 사건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때 토벌을 했었던 우리 국군 구연대가 갔나? 헷갈리네. 그 연대장이 상당히 친공주의자였죠. 그 사람이 무장 방군하고 일시적으로 사격 중지 협상을 하고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 약속을 북한이 지켰냐? 완전히 안 지켰죠. 완전히 안 지켰죠. 그렇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시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중앙아시아,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그들이 갖고 있던 핵무기를 러시아로 보내서 폐기하게 하는 비핵화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 상당한 지원을 해서 친미 국가로 돌려놓고 러시아를 고립시키죠. 그것까진 좋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은 딱 보니까 북한이 무너질 거고 북한이 핵무장 못하게 하려고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해서 국회 비준까지 받았습니다. 북한도 핵을 못 가질 거야. 희망에 빠진 거죠. 그런데 미국과 가장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온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노태우 정부는 평시작전권까지 갖고 왔어요. 막 나갔어요. 그냥 뭐 다 이겼는 줄 알고. 나토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토의 핵심 국가 중인 독일은 통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역시 유럽에 있는 것도 빼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못 뺀다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빼면 우리 핵무장 하겠다. 왜냐? 너 나간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해갖고 핵 공유 협정, 뉴클리어 쉐어링을 맺습니다. 즉 미국의 핵무기를 일정에는 그 나라에 두고 그 사용권은 미국과 그들이 공동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지 않고 우리 거는 아니지만 니들 걸 같이 하겠다. 이런 거는 과거에 캐나다도 했었고 그리스도 했었고 여러 나라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핵을 포기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냉전에 참여할 때 미국의 핵무기는 공군이 관리합니다.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관리하죠. ICBM 같은 거. 그 다음에 비행기 투하하는 것, 폭탄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로 쏘는 거는 미 육군이 관리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 미 육군이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핵포탄도 미 육군이 관리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북한 공군기가 날아오면 맞추기 위해서 어네스트 존 미사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 허클리스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게 비행기를 맞추면서 때로는 그냥 지상을 향해서 쏘기도 합니다. 그때 핵탄두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하고 어네스트 존은 굉장히 큰 미사일이었죠. 우리나라에 있었고, 우리나라 공군기지 중에 몇 군데는 미국 공군이 관리하면서 거기에 핵폭탄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이제 핵을 관리해 왔는데, 냉전이 끝나자 이런 핵무기들을 만약 뺏기거나 마음대로 쓰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회수를 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로 회수해서 없애게 하고 다른 나라 거는 끌어들입니다. 근데 나토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일정한 남겨놓고, 니들이 가져가는 건 좀 남겨놓고 핵 공유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 다 가져가게 덜렁 해버렸습니다. 노태우 정권.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희도 핵무장 하지 말라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같이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까지 가졌습니다. 지금 핵이 하나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니까 뭐 군사력도 없고 핵이라도 한 방 있으면 해볼 텐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유엔 안보리 열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행하라 그러는데 각서 이행만 촉구할 뿐이지 뭐 액션이 나옵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러시아가 직접 충돌 안 해요. 누차 말했듯이 안보리 이사국은 자기들끼리는 안 싸웁니다. 싸우게 되면 서로 핵무기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피합니다. 제재만 가하지. 제재는 견디면 되는 거죠.
이 노태우 정부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다시 한번 지적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 저는 2번 가봤는데 면적이 아마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할 겁니다.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작습니다. 근데 거기서 핵실험할 때도 없어요. 사막은 참 많아요.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 갈 때 보면 좌우로 그냥 사막지대인데 마땅치 않으니까 남아공에 가서 같이 개발해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남아공은 땅이 넓잖아요. 남아공은 그 당시에 백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흑인 반란을 막기 위해서 내부용으로 핵무장을 했고 또 주변 국가들이 블랙 아프리칸이니까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물러서면서 아파르테이트에 의해서 물러서면서 흑인 정권으로 바뀔 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 백인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핵을 포기했죠. 그래서 핵 개발해서 스스로 핵 포기한 유일한 나라는 현재까지 남아공이고 우크라이나 등등 이런 나라들은 핵을 소련이 개발한 걸 보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케이스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핵이 있다 없다 말을 잃지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셔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이 개발한 소형 원전인 스마트 공동개발도 논의했던 나라입니다. 핵을 굉장히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남아공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란하고 서로 대치를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핵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원전도 있고. 핵 공격에 대비해서 파키스탄하고 몰래 계약을 맺고 파키스탄에서 개발한 핵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핵 공유 협정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노태우 그 이후에 여러 정권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은 깼는데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무포라고 하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핵탄두는 보통 무게가 500kg 이상, 1톤 이상으로 보는데 보통 작은 거는 미국군 500kg까지 있는 모양인데 우리 현무는 탄두 무게가 4톤, 2톤까지 올라가니까 핵폭탄을 싣고 탄두를 싣고 발사하면 되죠. 사거리는 기니까 베이징도 때릴 수도 있고. 근데 핵폭탄만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해서 실험을 6차례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측에서 야 한국 너희 미국하고 핵 공유 협정 맺어서 북한을 서로 밸런스 오브 호러 공포의 균형 균세 밸런싱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권들은 어찌된 건지 일체 대꾸를 안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갖고 핵을 가진 러시아가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쩔 것인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이 노태우 정부가 참 단견했다. 뭐 평자권 가져오고 뭐 어쩌고 다 북한 붕괴시키지도 못하고 김치국부터 마셨다고 늘 보는데 그때 뭐 북한이 경착륙하면 안 된다 떠들면서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이 낭만적이었는가 하면은 그때 우리가 비핵 5원칙 6원칙을 발표하는데 이게 뭘 모방했는가 하면요. 일본의 사또 총리가 했던 비핵 3원칙을 모방한 겁니다. 67년도 사또 일본 총리 아주 유명한 총리죠. 이 양반이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또 에이사쿠가 굉장히 강한 총리 시절이었죠. 왜 그랬느냐? 이게 일본은 자기의 라이벌을 중국으로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을 우리 라이벌로 보고 북한 정도는 우습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북한도 힘들어하는 나라거든요. 국력이 이렇게 큰데도 참 웃겨. 중국이 64년도 핵실험을 저 신강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기에 맞서려면 핵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막 고민 들어갑니다. 66년에 핵미사일 부대를 만듭니다. 제2포병 사령부. 지금은 전략사령부죠. 중국군이 만드니까 얘네들이 미사일까지 완성해서 일본을 때릴 수 있구나 해서 시끄러워지는 때인데 67년도 바로 그 이듬해 사또 총리가 비핵 3원칙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핵무장 안 한다. 핵 만들지도 않는다 선언합니다. 덕분에 74년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꼭 김대중 씨 비슷하죠. 그러면 왜 이랬느냐? 사또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이 67년도이면은 30년 전에 미국하고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항복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일본을 의심합니다. 그게 더 크죠.
근데 핵무장 안 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좋아하죠. 그래서 72년도에 오키나와를 일본은 돌려받습니다. 오키나와는 그때까지 사실상 미국이 달러가 사용되고 영어가 쓰이던 미국 영토였습니다. 미군들도 지금 많지만 자기 영토를 돌려받기 위해서 비핵화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록과 쇼무라에 일본 본토 가장 북쪽에 가게 되면 비핵화 공장을 지었죠. 저는 거기를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 영토에 핵무기가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또 내세우면서 미국 7함대 중에 그 지금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 일본 항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거든요. 핵무기 싣고 그건 허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안전도 지키면서 실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노태우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얻은 게 없어요. 북한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북한한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만 줘버렸죠. 왜 이렇게 건방을 떨었는가 하면은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합니다. 냉전 종식되고 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북한하고 같이 가입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중국 주석인 강택민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먹는 게 아니라 연방제 1국 2국가 체제로 통일을 하려면 하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지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북중 관계가 막 틀어지죠. 그리고 나서 92년 4월 달부터 한중이 회담하다가 8월 달에 복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 편을 들었다고 해갖고 비핵화 선언까지 달려갔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일하게 지금까지 헛세월 보냈고 북한은 이빨을 악물고 핵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남북한이 붙는다면 북한 핵 쓴다 그러면 우리는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미국이 그나마 받쳐주니까 다행인데 이 미군 나가라는 말을 문재인 정권에 있는 386 종북 세력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들이 정권 재창출이 안 되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국힘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180석 국회를 갖고 모든 걸 방해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북한은요 핵 개발하기를 잘했다 그럴 겁니다. 지금 북한이 갖고 개발한 화성 12, 14형에 들어가는 그 탄도미사일 장거리 거기에 RD-250 엔진이 사용됐는데 그걸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북가식 엔진 또 우리의 누리호 비슷한 우주 발사체로 은하를 개발했는데 거기도 RD-250 엔진을 이거 한 개를 뭐 2개, 4개, 5개 묶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식이죠. 이 RD-250은 우크라이나에서 갖고 온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북한은 자기네 방어 전략 세우고 무기 발전시키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새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은 어쨌든 들어서는데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뭐 아무 희망이 없고 혹시 바뀐다면은 지금 사실상 휴지 쪼가리가 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도 휴지 쪼가리가 돼 있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스크 협정도 깨졌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실효됐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미국과 상대로 핵 공유 협정을 맺어서 이 비핵화 선언을 무력화시켜야죠. 그리고 북한하고 한번 경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우리도 평화유지군 형태로 북한의 핵시설을 강제로 제거하고 중국 너희도 북한 비핵화 동의했지 나랑 같이 미국 같이 안 해? 그럼 내가 단독 학교도 방해하지 마. 싫어? 그럼 같이. 그럼 그것도 싫으면 니네가 직접 북한을 언제까지 비핵화하도록 해. 계속 압력을 넣어야죠. 이게 외교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당하는 우크라이나 꼴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각서 보증국은 단지 우려나 포시할 뿐 그 말을 제가 살아있으면 할지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이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안보가 실종돼 있는데 핵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봤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이 혹시 참고가 된다면요. 우리 한국의 핵 개발하고 원자력 개발 이건 문재인 도선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이거 말고도 뭐 탈핵 정책도 쓰고 그랬다는데 이걸 보시면은 우리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핵무장과 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다 날아갔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해라. 그리고 핵 공유 협정 등을 만드는 노력을 해라. 새 정부에 저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